네, 반갑습니다. 자, 9월 2일, 자, 월요일이죠. 밤 9시 42분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제가 이 유튜브 영상 올린 이후부터, 시장이 항상 하락이 많이 나왔죠. 작년 6월부터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되면서, 8월 초까지는 계속 하락만 했었으니까 중간중간 물론 기술적 반등은 들어왔지만 그래서 저도 항상 영상을 올릴 때 여러분께 주로 제가 드렸던 말들이 관망하십시오, 또 기술적 반등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매수했다가 또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매도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분께서는 지난번에 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맨날 관망만 해야 되냐고 얘기하시는데,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관망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제는 저점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은 사실은 8월 초에 그때 제가 휴가 가는 날이었는데, 첫날이었는데, 그때 이미 저점이 한번 나온 겁니다. 8월 초에 1891포인트요. 그때 저점이 한번 나왔고, 시장은 급반등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불과 며칠 지난주였죠. 600포인트가 빠지면서 1910까지 내려왔었죠. 그 자리가 이제, 마지막 쌍바닥을 만드는 자리였고요.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이제 21선을 돌파하면서 올라왔죠. 여러분께는 제가 지난주에 이미 신호를 드렸고, 매수 신호를요. 자,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는 지수의 흐름이, 일부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좀 지겨우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거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봉상 지금 5일선은 돌파했는지 몰라도 또 11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 11선의 각도가 좀 덜어 누워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매매 동향은요, 제가 보니까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외국인이 코스피는 좀 1200억 정도 팔았지만 코스닥은 좀 샀고요. 394억. 대신 또 기관은 코스피를 사고 코스닥은 또 조금 팔고요. 옵션 동향도 그저 소소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크게 지수가 급반등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난 1891포인트 8월 초가 저점이 나왔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후에 내년 초부터는 제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지만, 일단은 올해까지는 물론 9월 달에 이제 미중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상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한번 요동을 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다시 지난 저점을 깨고 급락을 하나, 그 정도까지 재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쨌든 시장은 뭔가 좀 돌아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종목들의 위치는요, 저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목표가액이 있는데, 여러분께 차마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목표가액의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오지 않았나, 지금 현재 위치가. 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즉, 8월 초에 저점이 대부분 나왔지 않습니까? 그 8월 초에 저점 기준으로 저는 절반 정도 지금 왔다라 보고 있거든요. 자, 종목을 보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 먼저 잠깐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요. 자, 코스피 지수는요, 지금 현재 일봉상으로는요, 5일선, 11선, 21선이 지금 밀집이 된 상태에서 지난번에 21선을 뚫었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이 상승의 목표치는 대략 일단 한 60일 정도까지는, 코스피는 한 60일선 요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2035포인트 정도 에서 한 2035포인트 정도, 2030에서 35, 요 정도 구간까지는 우리가 좀 길게 보면, 제가 여러분께 2000포인트를 넘어서 205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50까지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면 2030 한 5포인트 정도, 예,
뭐, 요 정도까지 무난히 가지 않을까. 대신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말씀드린다면, 코스피 주봉을 보시면,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봉을 보시면, 개별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이제 11선이 좀 들어눕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돌파해야 되거든요. 이제 5일선 돌파했으니까요. 11선이 딱 2000포인트 정도 근처고요. 그거 돌파하면 또 21선이 있습니다. 21선이 2050포인트 정도 되는데, 한 요 정도, 2050, 최대치가 한 2050포인트고요. 아니면 한 2035포인트, 2035에서 2050 정도면 이번 상승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은 해봅니다. 하지만 뭐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이고요. 시장 상황은 매일매일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우리가 매매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시장이 바뀌면 그때그때 대응하면 되니까요. 자, 매매 종목들 한번 좀 보겠는데요. 제가 몇 종목만 좀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종목만요. 자, 여기 보시면요. OLED 관련주 요즘 최근에 좀 많이 시세가 좋았지 않습니까? OLED 관련주들이. 그래서 시세가 좋았는데, HB 테크놀로지 한번 보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요. 잠시만요. HB 테크놀로지 먼저 한번 봐볼게요. 제가 아까 HB 테크놀로지를 보니까, 저점 기준으로 이 종목은 보니까 2275원이 저점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 8월 초에 찍은 저점이에요. 자, 2275원 곱하기 0.3을 하면 2275원. 그럼 2957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고점이 얼마입니까? 3200원까지 갔다 왔거든요. 40%까지 상승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밀렸다가 40%까지 때리고 밀려왔네요. 자, 요 종목의 차트를 좀 유심히 한번 보시죠. 자, 1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요. 저는 지난 저점 기준으로 개별 종목들이 바닥 기준으로 한 50%에서 한 60% 정도 평균적으로요. 한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50% 내지 60% 정도 상승을 하면 좀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바닥 기준으로 8월 초 그때 저점 찍은 기준으로요. 지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 정도는 한번 좀 강하게 한번 눌러졌다가 또 다시 한번 또 그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HB 테크놀로지는 뭐 OLED 관련주이긴 한데 이 종목도 보면 요 자리가 지금 30% 상승한 지점이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종목은 일봉상 하나, 둘, 셋 하면서 30% 상승한 지점인데 거의 61선 근처까지 왔었죠. 이 종목은요. 왔다가 다시 한번 눌러졌습니다. 눌러진 게 고점이 3075원, 요 자리가 40% 상승한 지점입니다. 30%요. 자, 이 자리가. 그 다음에 눌러졌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갔죠. 이렇게. 물론, 뭐, 요거는 뭐 종가상으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뭐, 시초가에 이제 갭을 띄웠다 눌러버렸는데, 만약에 종가 기준을 따진다면, 자, 이 종목은 종가 기준을 따진다면, 요 30% 되는 요 지점에서 지금 현재는 종가상으로 행보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종가상으로는요. 30% 되는 지점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즉, 종가상으로는 지난 바닥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단은 거의 한 30% 정도 되는 지점들이 단기 저는 일정 부분 좀 어느 정도 고점이 온 게 아닌가. 30% 상승한 지점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숨고르기를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30% 된 지점을 근처에서 행보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주봉상, 여기 11선이 이제 주봉상이 이제 지금 11선에 보시죠. 이 종목도 보면 11선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11선을 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나 아마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 종목도 행보를 한 이후에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 종목은 그나마 더 선도해왔던,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고, 먼저 상승했던 종목이거든요. OLED 종목들은요. 그래서 이 OLED 종목들을 좀 기준으로 잡으시면서 그 후발주자인 미코나 뭐 아남전자를 같이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HB 테크놀로지는 어쨌든 30% 정도 상승한 지점에서 일단 눌림목이 들어왔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 야스라는 종목도 OLED 종목인데 이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저점이 얼마냐면 28,000원이죠. 지난 8월 초에요. 제가 차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요. 일봉입니다. 자, 일봉. 요 자리가 28,000원이거든. 요 자리가요. 여기서 여러분 곱하기 30% 한번 해보시죠. 0.3을 곱해보십시오. 그러면 대충 가격이 아마 나올 겁니다. 가격이. 그 가격이 27,040원인가요? 대략 한 27,000원 정도 되죠? 이거 잘못 찍었네. 27,040원인가 그럴 겁니다. 27,050원인지 40원인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죠? 자, 그 자리가 지금 단기 고점이란 게 27,000원 정도를 좀 단기 고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차트 한번 봐볼까요? 이날요. 이날 고점이 얼마냐면 26,950원이었습니다. 이날 고점이. 즉, 이 종목도 야스도 저점 기준으로 지난 8월 초에 30% 정도 일단 고점을 찍고 일단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남들이 지금 5일 동안에 3일 동안 이 종목은 종가상을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죠. 이렇게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HB 테크놀로지도 30% 상승한 이후에 이제 행보하고 있듯이 이 종목도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행보한다? 주봉을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주봉상 다 올라왔네요. 이 종목은 5일선, 11선, 20일선 다 뚫었네요. 이 종목 야스는. 그죠? 다 뚫었죠. 자, 이 종목은 이제 풀 한 2, 3일 정도 한 2주 정도는 행보할 듯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11선이 이제 지금 살짝 밑으로 누웠지만 이 11선이 좀 돌지 않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 한 2주 정도 지나면 그때 올리면 11선 따라가겠네요. 이 종목은.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닥점 기준으로 대략 30% 되는 지점에서는 좀 눌림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근처에서 한번 매도를 치시고 다시 밑에서 조금 뭐 크게 옛날처럼 겁나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시 저점을 잡아서 또 다시 또 이게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도 저도 귀찮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엉덩이가 무거우신 분이 지금은 돈을 버는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꾸준히 들고 가시는 분들이요. 근데 너무 꾸준히 들어가면 좀 지겹다라든지 한 번 정도 잘라주고 싶다. 왜? 보조 지표들이 지금 가열권이 어느 종목 가열권이 보이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또 너무 많이 올랐나? 너무 힘없이 올라간다는 생각도 들고 그럴 때는 저점 바닥점 기준으로 한 30% 정도 올랐다 싶으면 조금씩 오를 때마다 이제 비중을 좀 줄여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저점에 잡으시면 되니까요. 이 K사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오늘도 매수를 했네요. K사인.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일단 일봉을 한번 보시면요. 지난 8월 초가 1,060원을 저점을 찍었는데 이 종목도 곱하기 0.3을 해보시죠. 30%를. 그러면 고점이 나올 겁니다. 아마도 1,385원이나 90원 정도가 나올 겁니다. 고점이. 이 종목도 그때 고점을 한번 찍었고 이미요. 그런 다음에 이 종목 이제 지금 옆으로 고점 30% 지점에서는 딱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죠. 이렇게. 그죠?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다시 올리면서 이제 서서히 다시 용트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직 오르지 않은 아남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남전자는 지난 저점이 1960이거든요. 아남전자는. 자, 그러면 아남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5파가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요. 파동의 길이가 상승 파동의 길이가 균등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5파가 완료되는 지점의 높이는 2,580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60일선 근처까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0일선이 지금 조금씩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600원이지만은 60일선이 아마 조금씩 내려오다 보면 2,58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저점 대비 30% 되는 지점이 가격이 얼마냐면 2,550원입니다. 그러면 결론 나왔죠. 아남전자도 2,550원에서 2,580원 정도에서 한번 매도 뭐 하셔도 일단 비중을 조금 전량 매도 안 하셔도 조금 비중을 줄이셨다가 뭐 다시 조금 밑에서 잡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코어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파동의 높이가 일정하다고 봤을 때는 미코 같은 경우는 5,800원까지가 파동이 열려 있는데 이 파동의 높이라는 건 똑같지 않을 수가 있죠. 대신 61선이 되는 지점이 얼마냐면 5,551원이고요.
저점 기준으로 30% 되는 지점이 5,622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5,622원이 맞을 것 같은데 미코도 한 5,600원 정도에서 5,620원 정도 오면 그때는 좀 한번 눌림목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미코나 아남전자를 두고 보시면서 만약에 아남전자가 2,550원에서 2,58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든지 그 같은 동시간대에 미코가 5,600원 정도 올라온다, 5,620원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단기적으로 개별 종목들이 좀 눌림을 받겠구나, 한번 매도를 해야 되겠다, 또는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코나 아남전자뿐만 아니고 이 종목을 기준으로 하면서 여러분 보유하신 종목들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신 여러분 보유하신 종목이 만약에 30% 바닥 기준으로 30%가 넘었다면 그거는 제가 책임 못 지겠습니다. 좀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30%가 넘은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아마 옆으로 좀 행보하고 있을걸요? 바로 치고 가지 못했을 겁니다. 몇몇 종목, 일부 뭐 급등한 종목 몇 개 빼고는요. 그래서 옆으로 아마 행보하고 있을 텐데 그 종목이 아까 뭡니까 K사인처럼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HB 테크놀로지처럼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지 그걸 좀 보시면 됩니다. 바닥을 한번 30% 상승한 이후에 제법 눌려져 있다 싶으면 그때는 저점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 종목은요. 무슨 얘기 가시죠? 아니면 30% 상승한 지점에 저점 찍고 지금 올라왔는데 30% 상승한 지점까지 아직 안 왔으면 저점 자리를 잘 보셔가지고 매수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점에서 30%까지는 상승한 이후에 잠깐 눌림목을 좀 며칠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서 그 근처가 아마 박스간 행보를 한다. 그러면서 11선이 좀 들어 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11선이 들어 누우면 올리겠다. 더 추가로 올리겠다. 상승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닥점 기준으로 대략 한 50%에서 60% 상승 지점이 이번 상승에 저는 개별적인 고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신라젠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다가 영상의 길이가 30 몇 분, 너무 38분이니까 너무 길어서 제가 압축을 시킨다고 그 정도 영상을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삭제가 안 됐었나 봐요. 새로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20분짜리인가 25분짜리 했는데 그거를 삭제가 안 된 줄 모르고 제가 봤다가 이미 조회수가 10회가 넘어갔더라고요. 일부 어떤 분은 그 조회를 풀 영상을 다 보셨다고 말씀하시던데 거기에서 보면 제가 신라젠의 목표가를 제가 원래 목표가를 여러분께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14만원 정도는 돌파하지 않을까, 15만원 근처까지는 가지 않을까,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요 정도가 저는 신라젠의 최종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제가 새로 영상을 찍을 때는 그 목표가를 제가 삭제를 시켜버리고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 신라젠이 9,000원이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저점 기준으로 대략 14,000원 정도라면 50% 상승한 지점이 되는 거고요. 14만 5천원 정도 같으면 한 55% 정도 되겠죠. 저는 대략 개별 종목들도 아마 그 정도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아남전자도 만약에 그 기준으로 잡으면 대략 50% 상승한 지점이 2,9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리가 저는 2,900원이고요. 아마 3,000원 정도 보면 한 55%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한 3,000원 정도 가까이 되면 아남전자도 비로소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지금은 제가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게 꼭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싶은 내용은요. 종목별로 바닥권에서 30% 정도 상승한 종목은 좀 눌림목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서 박스권 행보할 가능성이 많다. 왜? 11선이 들어 누우겠다. 11선이 이제 완전히 누울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남았다라는 거. 무슨 얘기 아시죠? 계속 홀딩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눌림목 구간에서 조금 비중 조절하셨다가 저점에서 다시 잡으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괜히 또 잘못 저점 매수하려고 하다가 너무 기다리다가 또 놓치는 수도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잘 매매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일본 규제 관련주는 역시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죠? 일본 규제 관련주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또 계실 텐데 일본 규제 관련주요. 자, 일본 규제 관련주는 자 일단 후성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성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근데 후성이 뉴스가 나왔죠.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쪽은 그 불화수소가 그 순도가 반도체보다는 좀 이렇게 좀 순도가 좀 까다롭지 않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후성이라든지 일부 우리 저 기업의 불화수소 관련 업체들이 지금 테스트를 맡겨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뭐 큰 뭐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뉴스가 나오면서 아침에 좀 기업으로 떴죠, 후성이. 그렇지만 저는 후성이 만약에 진정한 바닥이 나오려 그러면 저는 후성이 한 8,650원을 최저점을 해서 대략 한 8,700원에서 8,900원 그 정도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는 게 좀 만약 그 가격이 온다면 그 분할 매수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싶고요. 갱인양행도 지금 7,600원 정도 60일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조금 반등을 주고 있지만 결국은 갱인양행도 한 7,300원 정도까지는 좀 열어두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오늘 9일 제지가 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4,830원인가 40원을 저점을 찍고 좀 반등이 들어왔는데 조금 아까 저도 4,890원에 조금 들어갔는데요. 단타치로 갔습니다. 9일 제지도 아마 5,150원 정도 오면 한번 뭐 단기적으로는 한번 잘라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는 자를 생각인데 일단은. 그리고 나 다시 한번 내려올 텐데 그때 정말 5,150원에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5,150원을 뚫고 그냥 강하게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올라가는지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9일 제지는 5,150원 근처에서 만약에 예상대로 조정을 받고 내려온다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으러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지만 9일 제지는 저는 오늘 어느 정도 좀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오늘 4,830원 40원짜리가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규제 관련주는 당분간은 좀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지만 일부 종목들은 하지만 바로는 못 가고요. 반등을 줬다가도 다시 한번 눌러지는 박스권에서 약간의 좀 행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또 뭐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가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1969인데 코스피 지수가 지금 파동상으로 보면 대략 한번 보겠습니다. 안남전자가 아니고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를 봐야 되는 음등이 나왔네요. 자, 코스피 지수가요, 1949, 1950, 70, 1990. 저는 코스피 지수가 대략 뭐 한 1990 정도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1900 최소한 85 정도는 가지 않을까. 85에서 한 90, 95 정도 이거까지는 한번 갈 것 같은데 파동상으로. 그런 다음에 한번 눌러질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안암전자나 미코가 그 가격 2,550원에서 2,580 안암전자, 미코가 5,622원, 5,550원부터 5,622원 정도. 그 가격이 오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눌림목이 한번 좀 제법 좀 세게 들어왔다가 그런 다음에 한번 다시 위로 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 고점에 오면서 한번 눌림목 들어올 때 일본 규제 관련주가 단기 반등이 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유심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좀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좀 색다르게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진산업도 한번 잠깐 볼게요. 아진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보시면 하나, 둘, 셋 파동이 완료가 되고 지금 이제 이동 평수는 딱 깨고 내려왔죠. 기본적으로 파동을 계산할 때는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면 1파 상승의 종가 지점이 얼마? 3,150원. 요 자리를 지지를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저점이 얼마죠? 3,150원. 오늘 저점이 딱 요 자리까지 걸쳐 있습니다. 아진산업이 걸쳐 있기 때문에 아진산업도 이 3,150원을 지지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요 자리가 지지가 되면 이 종목은 바닥이 나온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1파 상승 지점에서 하락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행보를 요 바닥권 3,150원을 저점을 해서 3,200원, 250 이렇게 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행보를 하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이 3150을 깨고 한 번 더 내려올지는 좀 확인은 해봐야 될 듯 합니다. 지금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고요.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될 듯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보유하신 종목이 30%가 만약에 넘은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은 여러분께서 조금 비중을 줄여 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미 30%가 넘은 종목들은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런 다음에 차라리 그런 종목들은 아까 제가 말씀 9일제지 같은 게 좀 눌림목이 들어오면 조금 잠깐 방탈을 좀 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안암전자나 미코가 아직 목표가가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목이 한번 저쯤에 들어가서 잠깐 한 5% 6% 잠깐 묶어 놓으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시장은 지금은 뭐 여러분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단타를 치시면 오히려 실속이 별로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들어가셔서 그냥 무던하게 앉아 계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 30%나 30 이상 넘어가면 조금 뭐 분할 비중을 조금 줄이셔가지고 좀 저점 매수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신 없으시면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대신 좀 지겨울 수는 있으니까요. 감안하셔서 좀 그렇게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